네, 조희원의 혀 시간입니다. 조희원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진짜 벼르고 있던 주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기 오염, 미세먼지. 저희 라디오 전망대가요.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한 달 전부터 준비해온 주제인데 이게 오늘에서야 하게 됐어요.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터질 게 터졌죠. 네. 여수 산단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상어 조스 기자, 조희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환경청에서 영산강 유형 환경청에서 대기오염 측정치를 조작한 여수산단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어요. 네. 이 이야기부터 좀 정리를 하죠. 네, 어제 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긴 하실 텐데요. 네. 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이 환경부가 측정 대행업체 4곳이랑 여수산단의 대기업을 포함해가지고 235곳을 적발을 했습니다. 네. 이 대기오염을 불법을 배출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2018년 3월부터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 결과 이 측정을 의뢰했던 이 배출 사업장과 이 대기업들이 짜고서 대기오염 배출 수치를 조작을 하거나 측정을 하지 않고도 허위로 이게 보고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일단 측정 대행업체 조작을 해줬던 측정 대행업체는 지구환경공사를 포함해가지고 4곳이었고요. 그리고 여수산단에서 걸린 사업장은 LG화학 여수 화치공장, 그리고 하나케미칼 여수 123공장, SNNC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이렇게 6곳입니다. 일단은 그 기업만 공개가 된 거죠. 일단은 이 기업들만 공개가 됐고요. 이거 예. 조사 과정에서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정말 이상하게 측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예를 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하루에 측정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있죠. 물리적으로. 예. 근데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수치를 측정했다고 되어 있으면 이제 의심이 되잖아요. 예, 그거를 예. 조사를 한 거고. 그리고 더 드러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고요.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한 사람인데 같은 시간대에 화치 공장에서도 측정을 했다고 그러고 여수 123공장에서 측정을 했다고 하니까 같은 사람이 동시간대 같이 측정을 했다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온 거고요. 다른 공장들은 이 부분이 안 걸린 상황이라고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다. 6개 적발된 거는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여수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이 사태 좀 집중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궁금한 게 여수 산단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여수 시민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기를 마시면서 살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가면은 그 냄새가 다 나거든요. 네. 왜 그걸 허위로 그것도 짜고 조작을 하는지 네. 그 지역민을 대하는 기업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는 순간 정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보도가 된 다음에 저 산단에 다니시는 분들 몇 분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직원분들은 대체로 정말 몰랐다라는 입장이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네네. 예.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만 알고서 이런 짜고 치는 거는 사실 소수만 알아야지 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르기 때문에 직원들도 냄새가 나긴 하지만 뭔가 이상하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조작한 직원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여수에 살고 있으신지 저는 확인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어허. 광양에 사시는지 순천에 사시는지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도의적으로 이러시면 안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수 시민이 아닌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순천이나 광양이나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인데 그렇죠. 공기는 다 또 돌고 도는 거고요. 네. 아무튼 그럼 적발된 기업들의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적발된 기업들 중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이거 자료 좀 찾을게요. 일단 적발된 기업 중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적발된 공장 사업장을 폐쇄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유감이라고 표명을 했지만 하지만 공모한 적은 없다. 담당자가 일관되게 부인을 하고 있다. 이런 부인을 하고 있죠. 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일단 그 메시지 내용도 공개가 됐고 또 환경청에서도 이게 작정을 하고 지금 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에도 송치를 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좀 벼르고 있던 주제다. 이게 대기 오염도 대기 오염인데 요즘 전국이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난리잖아요. 그렇죠. 홍역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여수산단의 굵직한 업체들에게 인터뷰와 자료 요청을 좀 했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저감 대책이 있느냐. 왜냐하면 이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또 시민들한테 공개가 될 이유가 또 되니까요. 네. 같이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우선 인터뷰 대상 업체를 좀 꼽았습니다. 지역의 환경시민단체, 전남과 광양 환경연이 있죠. 환경부 자료를 근거로 우리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 1위부터 3위를 꼽았는데 1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네. 또 2위가 GS 칼텍스, 3위가 호남 화력이었어요.
이번 그 걸린 기업에선 빠져 있네요. 아직은요. 네. 예. 세 군데 전화를 근 한 달 동안 뭐 3주에 걸쳐서 인터뷰 요청을 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좀 있으면 자료 좀 달라 이게 계속 했어요. 근데 어렵게 일단 포스코 측에서는 뭐 좀 두껍게 보내왔고 GS 칼텍스에서는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반쪽짜리 한 장 보내왔습니다. 이따가 좀 읽어드릴 텐데 호남 화력은 안 왔고요. 그마저도. 그러니까 환경청에서 이번에 공개한 대기업 명단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 군데는 아직 없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진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동안의 섭외 과정이 담긴 인터뷰를 좀 들려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섭외 과정은 잘 안 들려드리고 뭐 저희가 좀 알아서 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스태프라고 해서 라디오 전망대는 저랑 이산화 작가 이렇게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게 인터뷰를 이렇게 고생하십니다. 안 해주시면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또 이렇게 알 권리를 또 저희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들려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리에 없다형, 자리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배째라형입니다. 배째라형. 해당 호남 화력이 첫 번째고요. GS 칼텍스가 두 번째입니다. 차례로 들어보시죠. 예, 차장님 안녕하세요. 저 여수 MBC 이선화 작가인데요. 아,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연락이 네네. 진짜 안 되시네요. 네. 제가 예. 집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그랬네요. 저희 근데, 인터뷰 건을 제가 아직 저희 지금 사업소장님들 좀 일이 있으셔가지고, 네. 집안에 지금 상이 있어서 다음 주까지 또 안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 일정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러시면 제가 뭐 일 있으시고 개인적으로도 뭐 사정이 있으신 거 아는데 그래도 좀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게 한 일주일이 돼버렸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자료라도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청무시 전화 개인 농부 드립니다. 네, MBC 이선화 작가인데요. 차장님 개인 번호로도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안 받으시는. 네. 개인 번호로요? 네. 아, 그래요? 자리에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출근하신 것은 맞나요? 네네, 오늘 출근하셨어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어떻게 전달을 하셨을까요? 지난번에 문자로 드렸어요, 제가. 문자 보여줄 수도 있는데.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될까요? 그 내용은 이제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쯤 들어오시나요? 어디 가신지 제가 한 30분 뒤에 한번 다시 해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여수 MBC의 이선화 작가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님하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을 계속 드렸는데 전화 드릴 네네. 때마다 휴가시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그래서 제 전화를 피하시는 건 아니시죠? 저한테 지금 사장님 실제 휴가세요 지금. 그 기업에서는 어떻게 미세먼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저희가 네. 자료를 받아야 질문을 그리고 저희는 미세먼지를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확정을 해놓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들리기에 따라서는. 한국 자료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배출량 네네. 대해서는. 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원하시는 겁니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요. 저감 대책이요? 예, 대책을 달라고요? 네네네. 그걸 그리고 어떤 자료를 원하시죠? 어떤 형태로? 저희가 파일로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 저희가 질문지를 만들어서 드리면, 저희가 라디오 전망대라는 시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지를 제가 이제 그 참고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서 이제 전화로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면 좋겠어서, 지난주부터 계속 과장님하고 컨택을 해오는데, 과장님. 네, 뭐 개인적으로 좀 요즘 조금 복잡한 일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거기 회사 내에서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스피커가 되어주실 만한, 인터뷰가 되어주실 만한 분은 어느 분이 계실까요? 저희는 네.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네. 그 직접적인 육성 인터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육성 인터뷰가 왜 어려우신가요? 저희는 굳이 저희가 그걸 응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드린 자료를 기초로 해서
네. 질문지를 만들어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 질문지에 대한 저희 답변을 간략히 드리면 네. 그걸로 뭐 굳이 인터뷰하는 것보다는 네. 네. 그걸로 충분히 소명 답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으시고 네. 아까 대책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소견이 깊으신 분이 답변을 하시는 게 네. 저희 회사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의 질적 그런 완성도를 위해서도 나을 텐데 네. 작가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인터뷰를 안 하려고 하세요. 안 하시려고 저희가 하신다? 아무리 네. 설득을 해도 왜요? 왜 이유가 그거를 있어요? 굳이 네. 뭐 사실 쉬운 인터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인터뷰가 미리 사전에 질문들을 드리는데도. 누구라고 네네 뭐 네, 제가 또 이 편집을 하다가 어제 또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집에 한 9시 10시에 들어갔는데 힘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냥 같이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왜 이거를 이야기를 못 하겠다고 하는지 힘든 인터뷰가 맞는데 그러면 떳떳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듣다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선아 작가님도 너무 이게 힘드셔서 알겠습니다. 작가님의 이 이렇게 힘듦이 하는데. 전해지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뉴스에는 이런 거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죠. 저희 이런 뒷얘기는 절대 안 나가는데 예. 이 느낌 뭔지 압니다. 저도 인터뷰 음. 여러 번 해봤을 때 자리에 없다 유형 정말 많죠. 음. 근데 정말 한 달 동안 자리 없어요. 그러실 리 없는데 장기 출장을 가진 거 아니고서야. 예. 근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한 내용이지만 음. 그리고 본인도 이거를 나오는 순간 사실 그분한테 모든 화살이 집중이 되잖아요. 네. 꺼려지실 거예요. 근데 회사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정리를 해주셔야지 산단이잖아요. 책임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시민분들이 다 알고 싶어 하는데 떳떳하게 나오시면 참 좋을 텐데 예. 힘드네요. 예, 전화 대상자는 저희가 음성 변조 처리를 했고요. 목소리가 겹치는 부분에서는 좀 부득이하게 저희 이선아 작가 음성도 변조를 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나고 공기도 안 좋은데도 인터뷰를 안 하시고 못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관련 대책이 있으면 이렇게 노력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참 그럼요. 안타깝네요. 그 작년에 11월 달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엄청나게 악취가 심하다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예, 200여 건 넘게 쏟아진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사실 원인을 밝힐 수 없다라는 결론이었죠. 모르는 거죠 뭐. 네, 그때부터 사실 이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의혹이 다시 이제 그렇죠.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 예. 자, 또 이런 지적도 가능합니다. 사실 여수시 의회만 보면은 여수 산단 특위가 있어요. 네.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아니 그럼 의원들은 도대체 그동안 뭐 했냐? 뭐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요. 뭐 다 시민들 이상한 냄새 나는 거 다 맡고 살고 있는데 뭐 산단에 가서 조사한다고 하면서 평소에 가가지고 그냥 차 마시고 왔냐? 이런 비난들도 들려요. 그래서 제가 예. 특위위원장 산단 특위위원장님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오. 김행기 의원님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예. 결론부터 말하면 정말 차 마시고 오신 게 맞으시더라고요. 아, 차 마시고 왔답니까? 네. 산단 들어가셔서 뭘 하시냐라고 여쭤보니까 조사권이 없으시대요. 조사권이 없는 건 맞아요. 특위인데 조사권이 없다. 네, 그래서 그러면 아하.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라고 물어보니까 들어가셔서 브리핑을 드리신대요. 산단 기업들이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배출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서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알겠다고 하고 오시는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것만 그냥 말하는 것만 듣고 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 도 의원님들도 사실 이게 대형 공장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예. 도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와서 브리핑을 들으시는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애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발표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번에 걸린 측정치를 조작한 게 TMS라고 이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거를 검사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상당히 크기가 크대요. 컨테이너 크기만한데 이거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소형 굴뚝을 중심으로 이게 측정치가 조작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TMS를 이용해 가지고 측정을 했던 기존의 방식에도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미세먼지, 대기 오염 둘 다 큰 문제입니다. 문제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나가는지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계속 저희 라디오 전망대에서도 전화하면서 이렇게 계속 노력을 좀 할 테니까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환영합니다. 오시면. 예. 자, 조희원 기자와 함께 답답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